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반용입니다. 20년 전에 이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수십 차례에 걸친 수술 그리고 힘겨운 재활 치료를 이겨내신 분, 그 스토리를 책으로 펴내시고 또 다큐멘터리로 TV로 방송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씨. 그분이 미국 유학 마치고 몇 년 전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초대해 봤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 몇 년 차세요? 지금 이제 올해가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소리가 이제 딱 귀에 익으세요? 아직은 좀 어색한데요. 처음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전에는 교수님 소리 들으면 누구 부르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네네네. 전공이 그러면? 네, 저는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가르치고 있고요.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 가운데서도 또. 사회복지 가운데서도 제가 전공한 것은 장애인 분야와 또 정책 분야였는데요. 아직은 초임 교수라, 하라는 거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하고 네. 사이가 좋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학교 자체가 워낙에 교수랑 학생 사이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는 아직 처음에는 좀 학생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편해지고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지내고. 지금 학생들은 몇 년생들이죠? 저도 나이를 계속 이렇게 몇 년생이냐 물어보는데 저도 지금도 계속 헷갈리는데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2000년대생들이더라고요. 그죠? 이미 그 그죠?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지선 교수 옛날에 어떤 사고 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제 책을 읽은 학생들이나 제가 또 많지는 않았지만 또 중고등학교 강연도 갔었고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학생들도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도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르고 처음 만나지 않나요? 글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하긴 이미 그 학과에 자기가 지원할 때 전임 교수 어떤 분들이 계신가 살펴볼 테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전에 그 교수님의 스토리도 알고 그러고 오겠군요. 미국 유학 끝내고 귀국하셔서 그 몇 년 사이에는 옛날 사고 이야기, 수술 받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다시 어디서 인터뷰하고 이럴 일이 거의 없었죠? 네, 그쵸. 저는 근데 강연을 좀 다니는 편이어서 그때마다 하기도 하는데 TV 출연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는 정말 오래간만이시죠? 강연은 그러면 귀국 후에도 하셨어요, 계속? 그렇군요. 이제 20년 전 그 사고 얘기 자꾸 제가 여쭤보려다 보면 아유, 이 얘기 정말 하기 싫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기 싫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저는 저는 그게 소화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사실 좀 말할 때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걸 떠올리는 게 힘들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여러 번 얘기하다 버릇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저는 별로 불편함은 없어요. 좀 용어를 쓰자면 트라우마 리와인딩이라고 그 사고 당시를 다시 회상하면 심지어는 몸에 증상도 나타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 그리고 일단 사고 자체는 저는 거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난 트라우마로 저를 괴롭히진 않았고 네. 병원에서 오히려 치료받던 시기가 그죠, 더 그죠. 아팠던 시기였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힘이었기도 하고 예. 사랑의 힘이었기도 하고 그게 더 이상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한다거나 그걸 떠올리는 게 괴롭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 극복. 네. 심리적으로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럼 저도 이제 마음 놓고 여쭤볼게요. 네, 마음 놓고. 네. 7월 30일 날 네, 다녔어요. 7월 30일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날을 네. 또 하나의 생일로 하신다고? 네, 제가 사고 이후에 음. 이제 생일이 2개다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날이 있고 또 사고 이후에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어쩌면 그렇게 그 시간이 끝났을 수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시 두 번째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네, 생일이 2개라고 말하고 네, 있어요. 네. 아니, 정말 사고가 큰 사고였다면서요? 그쵸. 목숨을 네, 큰 사고였죠. 뭐, 어찌 보면 소생한 게 기적일 정도로. 맞아요? 네, 네. 뭐 병원에서 오. 초반에 응급실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사실 중환자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죠.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특히나 첫 한 달은 이제 더 심한 환자들이 가는 곳에 있었고 총 2달을 있었으니까요. 네, 꽤 위험한 환자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생일 할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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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화상의 원인이 교통사고였다고요? 네, 네, 교통사고였고요. 저랑 오빠랑 이제 저희 집이 좀 학교랑 멀었어가지고 오빠가 종종 이제 오빠 저를 태워서 차에 태워서 저를 집에 데려가 줬었어요. 너무 그때 고맙게. 대학생 네, 시절? 오빠도 이제 군 복학해서 대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4학년 학생이었고요. 졸업반? 네,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대학원에 가고 싶다 생각하면서 좀 공부하던 공부를 때?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공은 뭐였습니까? 저는 학부에서는 유아교육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유아교육보다는 좀 그때도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갔었어요. 근데 실습을 갔는데 이렇게 잘 따라주는 아이들보다 친구들하고 좀 못 어울리고 발달이 좀 더디다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들한테 더 눈길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놀이치료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소망을 갖게 됐죠. 장애 아동들 놀이치료? 네, 네. 뭐 굳이 장애 아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발달이 더디고 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걸 그렇죠. 이제 알게 되고 예, 이제 예. 제가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공부를 좀 하던 이제 대학원 갈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요. 그래서 네, 오빠도 그 당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러 왔다 갔다 하던 때여서 둘이 이제 끝나고 그렇게 아주 자주 둘이 같이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 예. 뭐 그날도 늘 다니던 길로 다니던 시간에 그렇게 가던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간불이 들어서 저희 오빠는 차를 세우고 네. 네,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뭐 앉아서 뭐 내일 뭐 하냐, 뭐 계획이 뭐냐 이런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하던 대화 중이었는데 나누고. 네,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이 아이고. 네, 술을 아주 많이 드신 분이 이미 사고를 내셨고 그리고 도망을 가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대요. 그래서 저희 차가 신호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차로 그 차가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됐고 저희 차가 그 충격으로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튕겨지면 이 차와 저 차와 이렇게 튕겨지다가 네,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의 화재. 네,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뭐 오빠도 저도 처음에는 정신을 잃었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 쪽으로 먼저 불이 붙었고, 그래서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때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저를 꺼내는 과정 중에 오빠 팔에도 좀 불이 옮겨 붙고, 네. 그래서 오빠도 화상을 좀 입었고요. 근데 많이 다쳤는데 저 때문에 네, 전혀 표시도 못 내고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빠가 티셔츠 벗어서 불 꺼주고 누가 수건 던져줬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불 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한 26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너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보면 되게 어린 나이임에도 그죠, 불구하고 그죠. 너무나 빠르게 용감하게 이렇게 대처해 준 게 두고두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네, 저희 둘 다 뭐 목숨을 그냥, 잃었겠죠. 네, 어. 네. 차가 폭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두 꺼내고 분이, 나서. 두 분이 네. 빠져나오고 차는 폭발. 네, 네. 아이고. 그래 이제 그때로부터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중환자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처음엔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화상 전문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기억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때 오셔서 이제 말씀 듣기로는 이제 맥박도 안 잡히고 그래서 살 가망이 없다. 사고 직후에 응급실에서. 네네. 그래서 아이고. 오빠가 저한테 인사도 하고 이제 작별 인사도 하라 그래서 오빠가 저에게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게 기억이 그랬죠. 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막 뜨겁다고 소리 지르고 했었던 기억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오빠는 완전히 절망 상태였고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막 뭐라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의사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를 하기 시작했죠. 아직 이제 살아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치료가 그러면 시작됐어요. 의사들은 뭐 무슨 처치도 안 했던 거네요? 뭐 응급처치도? 이제 네, 뭐 화상이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고 전혀 맥박도 뭐 잡히지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상황들을 그때부터 이제 지나왔어요. 뭐 네. 몇 가지 어쨌든 응급처치를 좀 하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 뭐 네. 뇌도 상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머리 뒤가 찢어져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뇌 손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이제 끼우고 네, 이제 저는 기억은 없는 상태지만 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고로부터 네. 그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잠깐 순간의 기억만 있는 네, 그거고. 네, 네, 네. 정확히 좀 의식이 돌아온 건 며칠쯤 걸렸습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간 것 같은데 아빠가 그때 이렇게 몇 가지 기록을 좀 해놓으신 걸 보니까 한 3일째 정도에 제가 이제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하고 소통하고 제가 이렇게 네. 3일? 네, 제가 아직은 말을 못할 때긴 했는데 산소호흡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서 발로 발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발로 그 침대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엄마가 대답해주고 네, 그랬었어요. 이게 전신에 몇 퍼센트 화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전신에 55%의 55% 화상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 생존율을 계산하는 게 이제 나이하고 그 화상의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였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고 네 그리고 네 저에게 네, 삶이 주어졌어요. 모두 도합 수술 몇 회? 제가 수술을 이제 정말 생명을 걸고 위험하다 하는 수술을 한 15번까지 했고요. 15? 네. 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수술 횟수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1년에도 3-4번씩 뭐 5번씩도 하고 하게 되니까요. 네. 그냥 이제 한 40번 돼서는 진짜 그만 세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사고로부터 몇 년까지? 저 올해 초반에도 수술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제 피부를 또 떼어서 어딘가 이식을 해야 되지만, 또 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그렇죠. 했었던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상 입은 상태의 피부 이식을 해도 네. 그 피부는 정상적인 어떤 부분과 좀 다를 테니까 네. 동작이나 움직임에 불편함도 생기고 네, 이제 수축이 좀 일어나요. 그죠, 처음에 그죠. 이식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정말 얇게 표피를 떼어다 이식하는 그런 방식은 정말 많은 수축이 일어나고요. 특히나 관절 부위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기능상이 필요해서 뭐 손목을 이렇게 꺾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피부를 또 한 번씩 이렇게 네, 이식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2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진행 중이군요. 네, 뭐 맨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고치면 다 이제 편해질 것 같은데 항상 2순위였던 게 또 1순위가 되더라고요. 예. 네. 그 본인의 이제 마음 상태는 어땠어요? 아주 초반에, 네, 아주 초반에 정말 의식이 산소기도 떼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뭔가 나한테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제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병원인지도 몰랐고 그냥 처음에는 외계인한테 막 저를 둘러싸고 누가 막 보는 느낌은 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모든 그 의료진과 네네. 가족들이 다 쳐다보고 있겠죠. 어디서 실험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고가 났구나. 그리고 오빠가 막 사고 당시에 소리 질렀던 게 막 떠오르면서 아 이게 교통사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막 모르겠어요. 그냥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이제 산소기로 들어오는 산소를 뭐 팔도 다 묶여 있으면서, 네, 그걸 막 막아보겠다고 막, 목을 막 움직여 본다던가. 그래서 겨우 하는 게 이제 발이 자유로우니까 발로 했는데 그게 겨우 소변줄 뺐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발도 묶이게 됐고. 네, 그런 상태를 지나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엄마 아빠와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해지고 예.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제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다른 분들이 위급한 상태가 돼서 돌아가시는 것들을 계속 보고 옆에 누워있던 네, 환자들 네, 사망 네,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커튼 너머로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그래서 나도 내일이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뭐 그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중에 제가 치료받던 중에 이제 붕대를 풀러놓은 상태였고 이제 늘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머리 뒤가 사고 때 찢어졌던 부분에 실밥을 뽑는다고 저를 살짝 앉혀놓은 거예요. 예. 그 이제 앉아서 보니까 제가 눈이 나쁘긴 하지만 보니까 제 다리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다리에 이제 피부가 없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건지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자기 다리를 본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그런 생닭에서나 보던 그런 게 이제 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아무리 참고 아무리 버텨도 살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는 자꾸 또 사망 모습이 들리고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밖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와서 엄마가 이제 밥을 먹이세요. 의식도 있고 먹을 수 있으니까 막 밥을 먹이시는데 이제 이 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피부 상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 상태를 보게 됐고 나도 살 수 없을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너무 애쓰지 말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강인하셨던 게 사실 그때 진짜 지금 저희 엄마 그냥 보통의 상태라면 그냥 막 주저앉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 너무나 강인하게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그러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셨죠.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게 제가 이제 말을 못하고 엄마도 이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엄마다.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 밥을 먹는 것, 네, 아픈 거 참는 것, 이거밖에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반 공기 먹으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서 예. 네, 밥도 열심히 먹고 네, 그랬었죠. 어머니한테 효도 잘하죠? 하려고 하는데 네. 본인 지금 다리 본 얘기를 했는데 네. 내친 김에 네. 얼굴 처음 본 건 언제예요? 얼굴 처음 본 건 제가 뭐 중간중간 제가 병원에 있었던 당시에 의약 분업이 처음 얘기되면서 그때가 네, 또 의약 분업 때문에 파업도 있고 해서 굉장히 수술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한 7개월 뒤에 모든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마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언뜻 밤에 유리창에 비치는 그럼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그냥 CD에 노래를 듣다가 제목을 보려고 그 CD 케이스를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이 전혀 눈꺼풀이 없을 때니까 눈이 이제 동그란 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처음에 뭐야? 설마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그때는 수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냥 생각을 안 하기로 했었고, 근데 이미 이제 수술을 다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를 완전히 이제 제가 확인하게 된 거잖아요. 수술까지 다 했는데도 네. 이렇구나. 이건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본 얼굴을 숟가락에 비친 얼굴을 본다든지 하는 정도였어요. 네. 그냥 제가 본 얼굴을 제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려고 막 애썼던 시간도 있고. 네. 보통 안면 화상 입은 환자들이 달라진 자기 얼굴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본인도 그랬군요. 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근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의료 파업을 한 7개월 동안 수술 기간이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예전에 얼굴을 좀 많이 잊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것을 확인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내 얼굴을 어제 본 내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알게 되는데 저는 좀 그 기간이 길어서 일단은 피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만져도 아프지 않은 감염이 되지 않을 것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더 충격이 덜했겠지만 그래도 그 충격은 처음 얼굴을 확인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죠? 다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게 돌아갈 수 없구나. 현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절망의 시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태어나고 한 2, 3주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상태로 좀 지내다가 이 얘기를 반가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게 모습이 정말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비단 하나님의 목소리가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족이 저를 다르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달랐거든요. 너무 달랐는데도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에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모습을 인정하고 네.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막 뭐라고 이게 막 내가 아니라고 더 이상 부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Save